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황을 이기는 힘 자포스에서 배워라 라는 책의 파트 4 사람을 존중하는 자포스의 기업 문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사람을 존중하는 자포스의 기업 문화. 21세기 기업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투명성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갖는 가치와 이미지를 브랜드라고 하죠. 오늘날의 기업들은 인터넷이 이룩한 투명성 때문에 더 이상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기업과 브랜드가 일치할 때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자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올리면 순식간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불만사항을 올리는 사람은 단지 고객만이 아니죠. 그 기업의 직원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엄격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인터넷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기업, 직원, 브랜드가 삼위일체가 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포스는 남다릅니다. 자포스는 미디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지지합니다. 광고 위주의 마케팅은 어떤 미디어에 얼마만큼 광고를 집행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기업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자포스는 고객이나 직원, 즉 사람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는 것이죠.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입소문 마케팅을 이끌고 직원의 연대감을 강화시켜 자발적으로 브랜드 전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의 철저함은 큰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중매체에 막대한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트 5 세계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향해. 아마존과 자포스는 둘 다 최고의 고객 감동 서비스를 목표로 한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최신의 IT 기술을 구사하여 고객 만족을 자동화하려 한 반면 자포스는 사람과 IT의 강점을 모두 동원해 고객에게 최고의 감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까? 기업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사람인데요. 아마존은 해답을 자포스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12억 달러의 자포스를 인수하였겠지요. 기업에게 있어 사람은 가장 큰 자산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고객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평범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척 중요한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직원들 상호 간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을 하지요. 이러한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은 높으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에게 충성도가 높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자포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 6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5가지 질문. 이 파트의 5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성장하기 시작한 회사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2.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3.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4. 직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5. 계속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질문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책에서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포스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핵심 가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회사의 직원 채용의 기준과 중요성 등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조직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마지막 질문에 동의합니다. 자포스의 본사 로비에는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책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들은 누구든 원하면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비단 직원들뿐 아니라 회사를 방문하는 분들께도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저는 너무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트 7, 자포스에서 배운 리더의 자세에는 11가지의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강한 신념을 갖는다. 서비스 현장의 주인공은 직원이다. 직원의 말과 행동이 기업 브랜드를 결정한다. 직원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직원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기업은 진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고객에게는 직원이 곧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각 직원의 말과 행동을 자사의 가치관과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리더에게 이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이 고객과 직접 만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매 순간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고객과 직접 만나는 서비스 현장의 직원들을 독려하고 서비스 정신을 높여야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비스 브랜드나 감동 서비스라는 가치관을 살리는 것은 우리 리더에게 시작된다. 리더의 신념이 직원을 감동시켜야 회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직원 모두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서비스에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2. 기업 문화를 엄격히 관리한다. 리더는 기업 문화나 가치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듣기 좋은 사원이나 슬로건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 직원이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서비스 문화 육성과 강화를 독려하고 노력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스스로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먼저 말하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 서비스 문화 육성과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나 룰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리더가 생각하는 기업 문화와 가치관에 동의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냇물 전체를 진흙탕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과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한 개가 있으면 다른 사과도 썩게 만들 수 있다. 썩은 사과를 가려내서 버리는 것이 리더의 할 일이다. 3. 먼저 실천한다. 리더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야 한다. 기업 문화와 가치관의 실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은 본인의 성과도 모두의 성과라고 말한다. 4.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결정과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변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개성을 존중하는 리더들은 대부분 소탈하고 소박하다. 돈과 권력 그리고 직책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라는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동체가 보다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5. 평등한 관계를 추구한다. 리더에게는 공평함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자포스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의 대부분은 평등한 구조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상하 연결고리가 아닌 평등한 관계를 중시한다.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리더들은 평생 배우는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경청도 배움의 한 방법이다. 리더는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장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7.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는다. 성장하는 기업의 리더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리더에게 자기만족과 교만은 최대의 적이다. 경쟁을 향상의 지표로 삼지 않는다. 상품이나 자격,
마케팅 전략 등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타사의 것과 경쟁해서 비교하지 않으며 언제나 끝없는 향상을 지향한다. 8. 직원에게 투자한다. 좋은 리더는 자신보다 우수한 리더를 양성하고자 노력한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달성하게 되면 그것은 회사의 성장과 기업의 달성이기 때문이다. 9. 작은 회사의 장점을 유지한다. 리더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직원들과 함께 보낸다. 회사 복도를 걷고 인사를 나누고 회사의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직원은 물론 고객들과도 소통한다.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 그것은 현 시대 리더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기본 조건이다. 10. 행복의 달인이 된다. 리더는 행복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몰두한다면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 리더와 직원들의 열정은 그들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11. 직원과 고객을 섬긴다. 리더의 리더십은 서비스다. 리더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기업이라는 공동체의 가치 환원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라고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즉, 회사의 더 큰 이익과 성장을 위해 직원을 섬기는 직책이 곧 리더, 경영자인 것이다. 지금까지 불황을 이기는 힘, 자포스에서 배워라 라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포스의 기업 문화에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자포스와 같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없어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성과에 대해서 자포스의 CEO 토니 셰이가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영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포스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회사는 많지 않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최고 전략임을 일깨워주고 경영자와 리더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는 좋은 책입니다. 1973년생인 토니 셰이는 불행하게도 2020년 11월 향년 46세의 나이로 집에 불이 나서 사망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자포스의 기업 문화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찌되었든 불경기에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다시 한번 토니 셰이에게 애도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